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만납시다의 송우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 중심의 시대에서 경제 중심의 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경쟁 시대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능력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기술처 김진현 장관님을 모시고 과학기술과 지역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이번에 오신 그 포항의 그 인상은 어떠십니까? 포항은 60년대 우리 한국의 근대화 이후 특히 포항제철의 건설 이후로 포항제철이라는 산업, 또 그 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두뇌 집단인 포항공대, 예. 그다음에 그 포항공대 이후에 또 그 연구소, 그리고 연관 산업 이런 것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산학연의 그 단지 콤플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제철이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가장 능률이 좋은 그러한 그 제철소로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제철소가 되었듯이 앞으로 포항공대와 또 이번에 한 1,400억 들여서 만드는 방사능 과석기가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신소재와 그 레이저 또 의학, 생명공학 여러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그 영향을 줄 텐데 그런 점에서는 명실공히 산업과 연구와 학문의 연관 단지로서 큰 그 미래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포항에 오신 것은 그 동해권 경제 개발에 관한 그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술회의의 그 배경과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항공대와 경북대학교의 연구소에서 같이 주최를 하고 특이하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 지방정부가 많은 그 후원하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그 아주 의미 있는 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해가 냉전 시대의 하나의 부산물로서 가장 그 침묵을 오래 하고 있었고 또 단절이 오래됐고 소통이 적었던 그러한 바다였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태서양 모든 바다가 지구화를 향해서 맹렬히 소통이 빈번했었는데 우리나라 동해만은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라는 폐쇄 사회가 존재함으로써 사실상 단절의 바다, 침묵의 바다였었는데 비해서 이제 탈냉전의 기운을 타고 새로 동해도 이제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되고 평화가 오는 그런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한 물결을 우리 포항시가 중심이 돼서 소련의 우라지바스토크나 나와토카, 북한의 청진과 선봉, 나진, 그다음에 일본의 니가다, 중국의 방천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해서 동해가 발전과 평화와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바다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항과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미래 통찰력에 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수준이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일본과의 그 격차만 보더라도 그 과학기술 투자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이 예산만 봐서는 우리가 한 16억 달러, 일본이 한 133억 달러, 그러니까 한 8분의 1의 차이가 있고 또 이 연구개발 총 연구개발비의 비준으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45억 달러, 일본이 한 8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8대 1의 차이가 있고 연구 원수를 보면 우리가 한 7만 명, 일본이 한 50만 명.
그러면은 한 1대 7의 1대 7의 비율이 되고 발표 논문 수를 보면 저희가 90년에 우리나라 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약 1,800편을 써서 세계 33위인데 비해서 일본은 약 49,000편, 즉 한 5만 편 돼서 한 세계 4위가 되고 이것은 한 27대 1이 됩니다. 뭐 이것이 저희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그 정부나 저희 그 과학기술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선진국들의 기술 보호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는데 그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선진국의 그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탈냉전이 되면서 오는 새로운 그 선진국의 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진국의 경우 이 상품과 노동과 자본과 서비스는 자유롭게 국경을 가급적이면 없애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교역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기술 우위만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은 그 자유롭게 함으로써 오는 이득이 기술이 나은 사람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은 이 기술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품과 자본과 노동은 자유롭게 국경을 트면서 국경을 없애자고 그러면서 요 지적 소유권, 즉 특허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발명과 창조 능력, 기술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기술력만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후진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선진국의 일종의 기술 폐쇄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기술 개방주의에 비해서 기술 폐쇄주의 그리고 기술 패권주의라고 저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적 소유권에 대한 규제가 없었는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 소유권을 새로 강화하도록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선진국 클럽인 OECD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앞으로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건 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무역 관계에 그 갈등이 자꾸 나는데 그 무역 관계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에서 이 무역 갈등이 생겼는데 그래서 다시 또 그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 왜 생기느냐 보니까 결국은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 나라가 기술력을 국가의 예산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술력을 키우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즉 선진국은 이미 민간에게 우수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그대로 그 앞서가는 걸 유지를 하려면은 다른 후진국들이 혹은 중진국들이 뒤쫓아가는 나라들이 국민의 세금이나 싼 돈으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국가 혹은 정부적인 지원을 줄여야 되겠다. 제한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네 선진성, 아주 앞서가는 것이 유지가 되겠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정이라는 게 즉 국민의 세금이나 국가의 지원을 줄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OECD의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그럼 그러한 그 선진국들의 기술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한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 폐쇄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 선진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아서 과학기술의 최선진국이 되었을 때나 또 일본이 전후에 그 파괴된 그 폐허위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오늘날 일본을 이기는 그러한 과학기술에 선진하는 기본적으로는 이 출발점이 그 가슴과 혼이 그것을 따라잡겠다.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그 결심이 먼저 슴으로써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과학기술자와 국민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결심하에서 우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모방을 해야 됩니다.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무슨 천재 한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히 현대 과학기술은 시스템 과학기술 체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과학기술자들이 또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방을 해서 그 모방을 하되 거기에서 우리의 필요에 맞는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창조도 출발할 때는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선진국이 갖고 있는 그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모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는 동맹을 통해서 또 이 경제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는 경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과학기술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월한 과학기술을 반드시 우리가 소화 흡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방 선진 국가들은 특히 일본, 미국, 구라파는 기술 폐쇄주의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이 소련과 중국은 자기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이 기술 판매주의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중국이나 소련하고 너무 그동안 소원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의 문제, 사람을 확인하는 문제, 영어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쪽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단히 쌉니다. 또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하고 한국 기술을 팔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언어나 아이덴티티의 그 소재 확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기술이 열려 있는데 하고 강하게 유대를 맺어야 됩니다. 막 그런 점에서 이번 그 포항시와 포항공대가 주체가 된 이 환동의 이번 심포지움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우리 과학기술계나 전 국민들이 전략적인 집중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4,300만의 인구입니다. 우리는 미국같이 2억 4천만의 인구도 아니요, 일본같이 1억 2천도 아니요, 구라파 이시가 통합된 3억 8천의 규모도 아닙니다. 또 과학기술의 저력도 우리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과학기술, 모든 산업을 다 첨단화하고 선진화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국가적으로 꼭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과학기술, 또 필요하다고 하는 산업은 반드시 선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꼭 집중할 것은 집중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첫째는 혼과 생명, 그다음에는 우리는 철저한 모방, 그다음에는 우리가 열린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활용을 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집중을 하는 것. 이러한 노력을 하면 저는 10년 이내에 반드시 선진국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2000년대에 그 선진 7개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G7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는 7개의 제품 기술과 7개의 그 기반 기술을 정해서 앞으로 이 선진국화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즉, 이 7개의 제품 기술은 첫째가 초고집적 반도체, 두 번째가 광대역 ISDN 개발, 세 번째가 소위 HDTV, 네 번째가 전기자동차, 다섯 번째가 인공지능 컴퓨터, 여섯 번째가 신의학 신농약, 그리고 일곱 번째가 첨단 생산 기술 시스템 MIS죠, CIM. 이것이 이런 7개를 제품 기술로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조금 시간에 어떤 걸 먼저 시작을 하고 어떤 걸 나중에 시작하느냐는 좀 그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2000년이라는 총합적인 목표고 2000년 조금 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7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목표 연도에 가면은 현재의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그때 2000년 앞으로 10년 뒤 혹은 8년 뒤에 그때의 선진국 수준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가겠다. 이러한 그 목표를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7개의 기반 기술은 우리는 이 기반 기술은 2000년대까지 선진국을 완전히 따라잡으리라고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이런 그 제품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 다음에 7가지 기반 기술은 꼭
선진국화를 목표로 해서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예. 그러한 그 기반 기술로서 첫째 정보 전자 에너지의 첨단 예. 소재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차세대 수송기계의 부품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예. 세 번째가 신기능 생물 소재, 즉 소위 요새는 유전공학입니다. 예.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목표로 행해가야 되겠다. 네 번째가 환경공학 기술, 다섯 번째가 신에너지, 즉 대체에너지, 여섯 번째가 차세대 원자로, 그리고 마지막이 센서, 즉 감성공학 기술. 이 일곱 개는 이 기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올려놓겠다. 이런 그 전략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6월 말까지 관계 전문가들이 지금 맹렬하게 지금 뭐 밤잠을 새워가면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들어갈 인력 재원, 자금 재원, 그다음에 그 스케줄, 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번에는 그 인력이나 재원을 국내를 막론하고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단순히 이 정부 돈만이 아니라 산업계, 대학을 총만나하려고 들고 또 국내의 산업, 대학,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대학, 연구소까지도 총동원해서 활용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세우는 목표를 향해서 재원과 인력을 국가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 연구의 방식은 국제화하는 그러한 그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으로 그 노력을 경주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꼭 성공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곳에 있는 그 포항제철에서는 그 정보통신 제2그룹을 창립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그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다가오는 이른바 그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와 그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지고 거기에 이제 이 데이터가 합쳐져 갖고서 전개되는 그러한 그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발자의 이익이 바로 그 정보화 사회 지향에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종합 포항제철과 같은 이러한 중화학공업 의주의 산업이 정보 산업으로 빨리 변신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적응력의 이 신속함과 민첩함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데 이런 포항제철 같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보화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 즉 우리가 이 선진국이 겪었던 어떤 그 복지병, 영국병 같은 것을 단시간 내에 극복하면서 정보화 사회의 능률과 평화와 조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의 기반이 바로 이런 그 좋은 이미지의 기업들이 정보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분야에 있어서 앞장 나서주는 이런 점이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혹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이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의가 약 한 50% 됩니다만은 불란서 같은 데서는 저희는 지금 한 발전 시설 용량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원자력이라는 게 워낙 그 발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실제 발전량으로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오히려 이 원자력이 지금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불란서 같은 데서는 뭐 거의 75%까지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같이 석탄하고 가스하고 기름이 그냥 넘쳐 흐르는 나라조차도 원자력 발전이 한 20%를 발전 내 2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눈여겨둬야 될 일입니다. 이 에너지의 그 생산 구조, 소비 구조라는 것도 결국 그 나라의 주어진 자원 여건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석유가 많은 데는 석유 쓰는 것이고,
또 영국이나 구라파 같이 요새 북해에서 가스가 많이 발견이 되면 그 전에 석탄으로 많이 떼던 걸 가스로 바꾸는 것이고. 예. 그러나 저희는 우리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땅과 물로서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 120% 지금 사용한 거죠. 예.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최근에 뭐 여기도 이마 다목적 댐이 됐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의 수력 발전이라고는 이제 저 계곡에 이 물레방아보다 조금 나을 정도의 이상의 이제 그 발전을 서로 세울 수 있는 데는 수력은 이제 없고 수력 발전할 수 있는 데는 다 이제 개발이 됐다. 개발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석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워낙 그 열량이 낮죠. 저질이기 때문에 뭐 발전은커녕 일반 공장에서도 쓸 수 없고 그저 연탄이나 쓴 그런 정도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평야도 별로 없고 없어서 이 풍력 발전도 어디 제주도에서 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야말로 한 동네도 좀 공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이 태양광도 저 아프리카 같이 1년 내내 뜨거운 태양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사계절이 뚜렷해 갖고 태양 발전도 극히 한계가 있고 그렇죠. 안정돼 있지 못하니까. 아마 앞으로 한 20년쯤 가야만 어떤 경제성이 그나마 부분적으로 뭐 주의 전국적인 에너지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뭐 부분적인 에너지원으로서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는 게 의문이고 조력 발전이라는 것도 한 선택입니다만은 그건 또 온 바다를 이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 3면의 바다는 다 그것도 가능한 게 서해안 때문이다만 거기는 다 이제 뭐 바다는 이제 이 순전히 전력용으로다만 바꾸고 일체 산업용 즉 뭐 수산업이라든가 환경 조건 고려하지 않고 발전만 한다고 치더라도 그건 뭐 몇십 분의 1밖에 우리의 수익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상 우리는 그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도 뭐 거의 에너지의 한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태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옳은 선택이냐? 또 같은 수입 에너지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 산더미 같은 그 석탄과 석유를 계속 의존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석탄 떼고 나면 그걸 어디다 버릴 것이냐? 요새같이 참 폐기물이 어려운데 어디다 버릴 것이냐? 석유는 그 지금 또 석유 떼면 지금 석탄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원자력을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바로 그 원자력의 아주 가장 나쁜 측면, 즉 원자력을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막 그러한 용도로도 원자력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수십만의 일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원자폭탄을 맞아서 수십만의 자기 동족이 죽은 그 일본이 에너지의 주종을 원자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무슨 원자력을 에 대해서 우리보다 덜 무서워해서도 아닌 것이요.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에너지원이 있는데도 그걸 쓰는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서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 구조가 일본하고 보다도 더 못한 것이 확실한 그러한 우리로서는 일단 원자력이 어느 정도냐는 건 그건 또 물론 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당분간 예견할 수 있는 장래까지는 원자력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는 건 뭐 틀림없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과학기술처의 입장에서는 특히 연구개발이나 입장에서는 대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 이상으로 또 원자력과 동등할 정도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참 하느님이 도와서 어떤 갑자기 우연하게 무슨 우연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를 면밀히
살피면서 지금 대체 에너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가능한 대체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나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그나마 아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예. 어떤 섬이라든가 예. 그런 데면 모를까 전국적인 국가의 주 에너지원으로서는 아직 어렵다. 어렵다. 예. 그것이 현재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이 더 편안한 생활, 더 복지적인 생활, 더 한마디로 하면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생활, 예. 더 전력을 많이 쓰는 생활. 예. 그게 간다고 볼 때는 일단은 기존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수입 의존도가 낮은 예. 그러면서도 가장 자원 절약적이고 예. 가장 환경 절약적인 예. 그러한 에너지 그것이 현재로서는 현재의 인류의 최선의 판단으로는 아직은 원자력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그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네. 물론 모든 그 에너지 사용 후에는 그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장을 그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사성 그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정부는 80년대 88년에 원자력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맡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원자력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처에서 예. 또 그것을 과학기술처에서는 또 원자력 연구소로 위임을 했습니다만 예. 그 업무를 이 원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발전을 한전에서 하고 예. 원자력에 대한 안전 규제와 폐기물 처리는 과학기술사로 이렇게 결정을 예. 했고 그것을 정부의 중앙 집중적인 그 폐기물 관리 방식으로 예. 방식의 원칙으로다가 88년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89년에도 한번 동해안 지방에 아마 그 폐기물 처리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90년에는 안면도에서 찾았던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두 차례의 그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다소 수틀은 그런 행정 또 국민들이 또 원자력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덜 가지셔서 원자력 실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그 과거의 역사가 어떻든 또 현재 상태가 어떻든 적어도 이 91년부터 정부의 기본 방침은 반드시 국민들과의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예. 또 이 국가의 주요 기관 산업은 반드시 또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되겠다. 예. 그러나 방법은 반드시 설득과 대화와 이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 예. 그러한 원칙, 즉 민주주의 원칙과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지원도 자발적인 자원자가 있으면 좀 자원해 주십시오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부 자원 지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예. 또 일방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 서울대학 사회발전연구소에게는 그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인문적인 조건과 지질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예. 이 후보를 좀 물색해 달라는 용역을 주었고 또 자원연구소에게는 섬과 도서 지역과 이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합당한 그 폐기물 처분지장이 있으면 좀 골라 주십시오 하는 연구 용역을 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 서울대학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6개 지역이 도출이 돼서 원자력 연구소에게 이러이러한 서울대학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 7, 8개월 연구를 해본 결과는 이러이러한 6군데가 적합지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그 연구 보고서가 지금 이 원자력 연구소에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어떤 결론이 내리면은 저희 과기처에 그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지금은 이 과거에 그 정부가 정부에 대해서 불신했던 여러 또 그 불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 국민과 이 합의에 의해서 또 이 대화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금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 주민들의 반대를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추진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러한 우리는 민주화 과도기라는 대단히 특수하게 어려운 지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민들도 강압을 해서는 안 되고 예. 주민들도 국민들도 자기 남의 의견을 강압하는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예. 정부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에 의해서 혹은 강압에 의한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의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란 이름이 됐건 시민이란 이름이 됐건 정부란 이름이 됐건 그것도 중앙정부란 이름이 됐건 지방정부란 이름이 됐건 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필요한 일, 국가가 필요한 일을 과연 대화로서 이 합의로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우리 정치적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예.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또 사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일이 안 돼서도 안 되고 예. 사회 공동체의 일, 정부의 일이라고 해서 이 사회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와 이 대화 없이 물리력에 의해서만 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이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대한민국의 권위가 또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권위가 이러한 사업을 폐기물 사업이건 혹은 산업건설 사업이건 혹은 교육 사업이건 간에 국가가 꼭 필요로 하고 사회공동체가 꼭 필요로 하고 대다수 전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다는 사업이 어떻게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 그것을 못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공동체는 대단히 존재할 가치를 외부 사람, 외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물리력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권위주의 시대에 그러한 방법을 다시 채택한다는 우리 자신의 참 부끄러운 측면을 또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 한 가정의 성원으로서나 한 주민의 성원으로서나 한 시민의 성원으로서나 한 국민의 성원으로서나 또 한 지구의 인류의 한 성원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이 사회적인 상식, 사회적인 양식 위에서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참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특히 과학실조로서는 우리 손발도 없는 과학실조로서는 정말 저희로서는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 저희 직원 특히 원자력 연구소에 계신 연구소의 연구실을 지켜야 될 박사님들과 연구원들까지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 거리에 나서서 원자력이라는 것은 실상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평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안전성을 우리는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는 것을 일일이 참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전 여론 형성 측 언론계와 학교 선생님들과 소비자 단체나 교사들에게도 원자력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홍보를 했고 또 현지 주민의 대다수 또 현지의 여론 지도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에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직접 일본, 영국, 불란서, 스웨덴 등 외국의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안전하며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옴으로써 오히려 지역사회에 얼마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아마 참 그동안에 제가 그 숫자로 양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려면은 너무 자기 현시 과시 같아서 그런 건 생각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과학기술조로서는 과학기술조 생긴 이후에 참 젖먹은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장관님께서 그 과학기술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아마 포항 지역에서는 이 폐기물 과학기술 문제라고 그러면 방사선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정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고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든지 지나간 날에 정부가 불신을 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를 제거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시 정부의 말, 장관의 말, 정부의 말도 믿을 수가 있다. 정부의 말을 믿으면은 오히려 이익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골똘히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주민들과의 합의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의회 대표도 있을 것이고 국회란 기관도 있고 또 이 주민의 자발적인 무슨 기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그 주민과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만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만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 대신 정부가 이렇게 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의와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인내를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도 폭력과 억압을 버리셔야 됩니다.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낳습니다. 자기 흑백 논리에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돼서는 안 되고 제거돼야 될 제1장 제1조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남의 말도 들을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 의해서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민주주의 방법을 인내를 갖고 할 결심이고 그 대신 주민들이나 국민들도 반드시 남을 억압하는 방식, 남을 협박하는 방식, 남을 위협하는 방식, 남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 정부나 이 국가 사업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포항과 이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이 자발적인 원칙, 민주적인 방식을 꼭 지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과거와 같은 불신을 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차 치열해져 가고 있는 국제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이 더 부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계적인 철강도시 포항은 다가오는 2000년대에 국제적인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기술처 김진현 장관님을 모시고 과학기술과 지역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